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내용을 일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사실 그 속에 있는 진짜 숨은 의도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원한다 라는 숨은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소리냐면 현재 나는 그것을 갖지 않았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때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숨이 걸린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끌어당김의 법칙과 함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의 비잉, 이미 그 성공을 이룬 단계, 제가 생각하는 끌어당김의 가장 높은 레벨에 해당되는 영상을 보시고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 그리고 세뇌를 하라고 했다가 세뇌하지 말라고 했다가 무의식 정화를 하라고 했다가 이것저것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잉이 가장 상위 레벨에 해당합니다. 그치만 이 비잉을 처음부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비잉의 단계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찍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비잉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상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뇌의 방법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절히 열심히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루어졌어요. 세뇌의 단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뇌를 이루셨다면은 두 번째 단계는 이 세뇌의 과정도 함께 하시면서 생기는 나의 반대되는 감정,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끔 하는 무의식 정화를 함께 사용하는 게 저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됐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무의식 정화를 함께 할 때는 1단계에서 했던 세뇌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1단계에 세뇌의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가서 무의식 정화와 함께 세뇌 과정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애쓰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1단계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를 했다면 쉽게 저는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알게 되셨거나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것을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성과로 이룬 적이 없으신 분들은 1단계의 과정을 먼저 걸치시고 2단계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단계의 세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단기 목표를 이루어 보세요. 그런데 이 1단계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때 각자의 무의식적인 레벨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보다 짧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월 200씩 버는 사람인데 다음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무의식 레벨에 따른 거니까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1단계의 세뇌 과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하시되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서 내가 한 달 뒤에 몇백억을 벌겠다 라고 만약에 잡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레벨보다 아주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고 보다 단기 목표로 일단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성취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세뇌의 방법을 사용할 때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것도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너무 귀여운 댓글이 있었는데 후라이드 치킨만 사오는 남편이 내가 양념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반반 치킨을 사왔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도 충분히 끌어당겨 보세요. 이런 성취들이 쌓여야 여러분들은 더 그 윗단계를 올라가면서 비잉의 상태에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단계, 세뇌의 과정을 통해 성취를 먼저 하세요. 이때 잡을 목표는 너무 내 삶과 완전 동떨어지게 좀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시는 것보단 단기 목표로 적용을 하셔서 내가 성취가 쌓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정말 작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작은 부분을 끌어당길 때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잘 끌어당겨질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1단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성취를 이뤄내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무의식 정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무의식 정화에 대한 부분은 알아차림과 거울 명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거울 명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셔서 이 무의식 정화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단계 세뇌의 과정을 걸치시고 성취를 하세요. 작은 성취들도 정말 좋습니다. 성취를 하는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구나 라는 거를 완전히 믿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2단계는 세뇌의 과정도 같이 하시고 심상화도 하고 아침학원도 하시면서 이제는 무의식 정화 라는 한 단계 높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때 반대되는 의심과 집착을 자꾸 없애는 작업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면 3단계, 이 3단계가 비잉의 상태에 다다르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의 저는 2단계, 3단계 어느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저도 그 비잉의 상태를 까먹고 제가 제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불안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잉의 상태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에서 일부 가져와서 그 느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잉이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비잉의 상태에 이미 다다랐다 라는 소리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돈을 끌어당기려고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진짜 목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태, 매일매일 그 사명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목표는 돈이 아닌 것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비잉, 이미 성공한 상태에 있는 그 목표는 그 안에 돈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 환희에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느낌을 드는 상태가 바로 비잉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충분히 벌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일을 하는 나를 상상할 때, 아니면 지금 그 일을 조금씩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차오르나요?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오히려 주고 이 일이 너무 즐겁다. 그러면 그 상태가 여러분들 삶의 진짜 성공, 여러분들의 진짜 비잉의 상태에 다다른 걸 겁니다. 현존이란 단어를 써요. 현존을 하는 상태가 바로 비잉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존의 상태. 나의 목표가 매일매일 성취를 이루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에는 결코 끝이 없는 상태가 바로 비잉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는 결국 끝이 없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꿈꾸는 결과물 자체가 매일매일 내가 맛보는 것이라는 소린데요. 매일매일의 지금 이 순간이 그 자체로 너무 완전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너무 완전해서 이미 끝을 본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비잉의 상태에 다다랐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쫓지 않고 정말 나를 환희에 차게 해주는 그 일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을 즐기는 상태가 비잉이라고 해요. 제가 비잉을 죽음에 빗대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오는 것이죠. 죽음은 단지 시간 문제예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성공도 단지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결과의 상태는 시간 문제야. 어차피 나는 성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고 완전히 그걸 믿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에
그 성취들을 맛보면서 성공한 이미 그 상태에 계속 다다르는 것. 저는 이거를 정말 조금씩 느낄 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깨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 현존하는 것, 그리고 이미 내가 부족함 없이 내가 성공이라고 정의한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비잉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알아채려고 합니다. 비잉의 상태라는 게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각자 현재 단계에 맞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성취들을 함께 맛보시길 바래요. 저는 성공이 등산을 하는 것과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이란 것을 할 때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때도 내가 이미 정상에 있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나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즐길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힘듦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내려갈까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정상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그랬을 때 정상에 오르는 그 성취감을 맛보죠. 성공과 등산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을 찍은 그 상태만 등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처음 시작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등산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우리는 성공을 향해 한 발자국을 뗐다면 이미 등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이미 성공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한 번씩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등산을 하는 것처럼 성공을 하고 있구나. 성공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중간에 너무 오르막길이 심해서 진짜 내가 괜히 이 짓거리 했나 후회될 때도 있겠지만 정상에 오른 그 뿌듯해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이 모든 순간을 성공을 하는 나구나 라는 거를 꼭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쫓는 것보다 내가 이미 돈이 충분히 많았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성공을 위해서 한 번씩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뇌의 방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세뇌의 과정 또한 비잉의 상태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맛을 봐야 그 맛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에 작은 것들이라도 꾸준히 끌어당기셔서 우리 같이 정말 이 비잉의 상태, 끌어당김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에 다다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성공하는 위고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